네, 안녕하세요. 방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10 울트라와 아이폰 12 프로로 찍은 단풍 사진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스마트폰 카메라가 나한테 조금 더 맞을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정도를 쓰시는 분들이 과연 아이폰 12 프로로 넘어오실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가감 없이 제가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스마트폰 두 대를 썼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둘 중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스마트폰을 아마도 찾으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갤럭시로 찍은 사진 20장 정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이 제가 갤럭시를 찍고 나서 상당히 놀랐던 사진이에요. 아주 깔끔하게 역광에서의 단풍에 디테일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또한 배경의 흐림이 아주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죠. 이 정도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보신다면 아마 이게 스마트폰으로 찍었다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0.5배, 1배, 그리고 5배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5배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아주 깔끔하게 망원으로 찍힌 느낌이 잘 느껴져 있고 화질 또한 준수합니다. 자, 다음 사진 역시 비슷한데요.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시면 좋아요. 왼쪽의 하늘 빛깔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넘어갈수록 하늘이 진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즉, 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죠? 왼쪽에 해가 있는 부분이 밝고 반대쪽으로 갈수록 짙어지는 그 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이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중앙부에 있는 저희 단풍의 디테일은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즉 갤럭시 노트 10 울트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교 없이 촬영만으로도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장점이죠. 또한 제가 깜짝 놀랐던 성능은 초광각 카메라,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예요. 아주 넓게 찍히는 0.5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보통 주변의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저희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초광각 카메라의 화질 역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요건 5배 줌 카메라를 사용을 한 사진인데요. 자, 역시나 중심부 아주 초점이 잘 맞아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S20 울트라도 사용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S20 울트라보다 노트 20 울트라가 훨씬 더 초점이 잘 맞는 느낌이 들어요. 또한 이 부분 보시면은 나뭇잎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사이로 하늘이 비춰져 있죠. 근데 이 부분의 표현이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처리에 있어서도 눈으로 보는 만큼의 재현에 상당히 집중을 한 것이 바로 노트 20 울트라 되겠습니다. 자,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상당히 멀리 있던 나뭇잎인데요. 제가 일부러 줌을 당겨서 촬영을 했죠. 5배 줌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이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거의 안부와 명부,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명암의 차이가 잘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특히나 좀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는 믿고 쓰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5배 줌 카메라고요. 역시나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가장 큰 장점은 5배 줌 광학 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단풍잎을 당겨서 찍더라도 아주 놀라운 표현이 가능합니다. 거의 스마트폰계에서도 망원 카메라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성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로로 찍은 사진은 항상 세로로도 찍어봐라 이렇게 또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세로가 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나 여기 보시면 나뭇잎에는 초점이 맞아 있고 멀리 있는 나무는 또 배경에 흐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은 이 기능이 좀 부족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해주는데 갤럭시는 그냥 압도적인 하드웨어 성능으로 그냥 광학적으로 처리를 해주네요. 물리적인 배경 흐림이 맞습니다. 그래서 역광을 좀 자주 찍게 되더라고요. 의도한 건 아닌데 여기 색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건 노란 잎이니까 노랗게 나온 거 맞는데 잘 보시면은 밝고 어둡고 그 미묘한 표현이 아주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이 표현을 보면서 야, 삼성이 정말 힘을 많이 줬구나. 우리 갤럭시도 정말 뭐랄까, 삼성이 미러리스 사업을 접고 갤럭시에 투자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폰카로도 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사진이라서 이건 좀 크게 뽑아보고 싶은 욕심도 나요. 역시나 초광각 카메라고요. 자, 이런 사진은 모서리 쪽을 나중에 확대를 해보세요. 그러면 모서리 쪽의 화질이 상당히 더 좋다. 특히나 여기 인맥들이 아주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 아실 수가 있죠.
보통의 초광각 카메라에서는 이쪽 부분은 버리는 부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 노트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울트라 와이드의 모든 부분의 화질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사진도 비슷해요. 이쪽 보시면은 아주 나무가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이폰도 나중에 동일하게 찍었는데 아이폰과 갤럭시를 비교해 보시면 울트라 와이드는 갤럭시가 훨씬 좋다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전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래요. 이거는 폰카로 찍은 게 아니라 가령 뭐 미러리스 그냥 DSLR로 찍었다 이렇게 말하고 보여줘도 큰 차이가 없는 정말 놀라운 사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 보고 야 여기까지 좋아졌다, 폰카가 여기까지 나아졌다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는 왜곡을 좀 보시면 돼요. 이 친구가 많이 늘어나 있는 게 보이시죠? 모서리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뭐 그런 왜곡을 제외하고는 역시나 해가 화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화질이 좋게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의 화질이 아주 괜찮죠? 선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화질을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카메라 3개를 다 쓸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역광에서 인물 표현입니다. 그 역광에서는 콘트라스트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든 카메라가 다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밝은 곳과 어두운 곳 중 특별히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인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아예 정면에서 있기 때문에 해 부분은 당연히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특히나 저 이 산 부분 있죠. 이 부분까지 아주 면밀히 표현된 것을 봤을 때 우리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역광에서의 성능도 상당히 뛰어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풍경 사진, 단풍과 함께 꽃이 찍혀있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 중앙부 쪽 색 표현을 보시면 됩니다. 단풍의 세밀한 색들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이제 1억 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찍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다양한 화소들이 처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찍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은 가로보다는 세로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노트 20 울트라 이번에 솔직히 사고 나서 제대로 써본 건 이날이 처음이었는데 아주 잘 만든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을 해보고 싶고요. 자, 이 사진은 나중에 저희 아이폰과 함께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진 볼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밝고 어두운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혹은 안 보이는 부분이 없는지. 다행히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배 줌으로 제품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디테일이 또 잘 보입니다. 금속의 재질이라든지 여기 수광창에 여기 창문 쪽에 보시면 먼지 끼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주 화질 좋게 제품이 나온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광각 사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런 이파리의 디테일들 보시면 좋고요. 역시나 특별히 모자란 부분 없이 아주 잘 나왔다. 판단이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노트 20 울트라를 쓰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장점은 이거예요. 눈으로 본 만큼의 표현에 아주 잘 어울린다, 적합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로 찍은 사진을 보셨고요. 다음은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볍게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폰은 그렇게 크게 언급하고 싶진 않아요. 다른 영상에서 많이 다룰 거지만 아이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갤럭시에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1억 800만 화소를 사용하고 5배 좀 달려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좀 기계적인 성능을 따진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갤럭시의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특히나 이런 색 표현에 있어서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녹색이 아니라 좀 노란기가 끼어있죠. 이거는 11 때부터 있었던 현상인데 그래도 11보다는 나아졌어요. 객관적으로는. 그렇지만 여전히 좀 녹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보일 때가 좀 자주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색에 있어서도 1200만 화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단점이에요. 저화소 바디다 보니까 이러한 역광 상황에서의 디테일이 다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 맥스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은 이런 게 많아요. 이제 장노출 사진인데 이런 거는 보통 소프트웨어적인 보정을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물이 흐르는 걸 9초 동안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펙터라는 카메라 앱을 사용을 했고요. 아이폰에서는 스펙터 앱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포토를 활용해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 흐르는 사진들, 보통 이게 이제 아저씨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저도 아저씨다 보니까 이런 사진을 좀 찍게 됐고요. 보시면 나뭇잎은 좀 정지해 있는데 물이 흘러가는 모습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냥 찍으면 이런 식으로도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구도들을 잘 봐두셔도 돼요. 보시면은 물이 흐르는 쪽과 나뭇잎이 이렇게 비어있는 쪽이 아주 딱 구분이 되어 있죠.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경을 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예, 비어있는 부분과 물이 흐르는 부분에 잘 매치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구도였고요. 자, 이 사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비교를 해드릴 텐데 아까 보셨던 사진과는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림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거는 제 추측인데 아이폰의 울트라 와이드는 사실 좀 만들어진 스펙보다 오버해서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광학적으로 힘든데 소프트웨어적으로 간신히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 모서리 쪽의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게 울트라 와이드의 단점이네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스타에서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배경 흐림 모드가 굉장히 좋아요. 인물 사진 모드라고 하죠. 자, 아이폰은 인물 사진 모드가 굉장히 좋고 요건 제 라이브 포토로 처리를 한 겁니다. 예,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포토로 촬영을 하신 다음에 앨범에서 사진을 위로 올려서 맨 끝에 장노출을 이제 설정을 하시면은 이게 한 장의 사진으로 다시 저장이 됩니다. 사실 아이폰의 강점은 인물 사진 모드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 사진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인데 조금 웃기게도 이 사진은 폰카만 쓰던 사람은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하지만 DSLR이나 미러리스를 쓰시던 분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폰카에서도 이 정도의 배경 흐림이 가능해졌습니다. 포커스 앱을 사용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순수하게 아이폰 12 프로 기본 어플로 촬영하고 보정한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플레이어도 아주 예쁘게 생기는데요. 물론 아주 살짝 배경이 튀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사진이 폰카에서 찍힌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폰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승부를 보고 있고 갤럭시는 하드웨어적으로 승부를 보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화질이 완전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이 정도 화질이면은 어디에 쓰시더라도 무난하게 활용 가능하십니다. 아이폰의 1200만 화소, 제 기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쓰기에 딱 적합한 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아까 보셨던 사진이지만 예, 뭐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요. 아주 나쁘진 않고 역시나 깔끔하게 풍경 보여주는 사진 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역시 뒤에서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디테일을 보시면 먼지가 없고 금속의 질감이 좀 떨어지는 다소 화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울트라 와이드도 좀 이번에 조금 실망했어요. 11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스펙터 카메라를 활용한 장노출 사진 되겠고요. 여기는 무지개가 있길래 한번 찍어봤죠. 그래서 저희 아이폰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하드웨어적인 즐거움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자, 인물 사진 모드고요. 역시나 이제 배경 흐림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다. 라이다 센서가 들어간 거는 하드웨어적인 발전은 맞지만 그 라이다 센서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건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좋은데요. 자, 어깨 쪽은 초점이 맞았는데 어깨 쪽은 초점이 살짝 흐려져 있죠. 이 정도의 깊이 차이, 약 한 뼘 정도거든요. 13cm, 14cm 정도 되는 거리를 인식하고 앞뒤를 맞춰서 흐려준다. 이 정도 기술이 폰카에 들어갔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12 프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활용하라고 만든 기술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인물 사진 모드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만큼 아이폰 12 프로의 인물 사진 한정해서는 갤럭시보다도 좋다. 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역시나 역광에서 보지만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아쉽다. 너무나 그림같이 떡지는 게 여전히 드러난다. 그래서 이 울트라 와이드 같은 경우는 확대해보지 않으시는 걸 추천할게요. 확대하면 좀 실망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플레이어가 생기는 걸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두 장을 갖고 왔습니다. 이 플레이어 근데 막 못생긴 건 아니에요. 폰카 렌즈라고 막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아주 깔끔하게 그래도 렌즈의 플레이어답게 좀 이런 식으로 예, 잘 생깁니다. 괜찮네요. 좋아요. 그래서 12 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레이어를 사용하시면 좋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갤럭시와 아이폰을 좀 비교해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 자, 여기 이제 갤럭시의 셀카고 여기 아이폰의 셀카입니다. 셀카를 자주 찍으시는 분한테 저는 아이폰을 추천해요. 왜냐면은 색의 표현이나 채도적으로 봤을 때 갤럭시의 셀카는 조금 채도가 빠져 있어요. 살짝 무채색, 거무튀튀한 느낌이 들고요. 그에 비해서 저희 아이폰 셀카 같은 경우는 채도가 좀 살아있고 보다 원색에 가깝습니다. 개조 역시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셀카는 저는 아이폰이 나은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배경 흐림 모드인데 요게 아이폰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았고 뒷부분이 서서히 흐려지는 걸 아실 수가 있죠. 특히나 빗방울 모양에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갤럭시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의 처리가 좀 아쉬워요. 보시면은
예, 물레방아 날개 쪽과 이 나무 쪽이 같이 초점이 맞아 있죠. 예, 같은 깊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요거는 명백한 오류죠. 즉 라이브 포커스 기술은 아직 좀 12%의 인물 사진 모드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 하드웨어적으로는 그죠? 인물 사진 모드의 하드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이폰이 난 것 같습니다. 갤럭시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나쁘지 않지만 이거를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하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폰카에서도 DSLR 같은 느낌을 내주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아이폰 12 프로를 조금 더 추천하고요. 폰카는 폰카대로 써야지. 그냥 폰카 자체의 느낌을 즐기는 분들은 갤럭시를 좀 더 추천을 할게요. 요거도 보시면은 배경 처리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빗망울 처리에 있어서 아이폰이 상당히 집중을 해서 만드는 느낌입니다. 카메라 연구 부서에 몇백 명씩 있다는데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연구가 아닐까 싶고 대부분이 또 카메라 덕후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요것도 이제 라이브 포커스, 갤럭시 라이브 포커스인데 모자챙이 깡통 따기로 따놓은 깡통처럼 되게 톱니바퀴 모양이죠. 그에 비해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일단 색감이 다르고요. 그리고 상당히 원형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챙 부분을 놓고 보시면 아주 비교가 많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즉 배경 흐림, 인물 사진 모드를 쓰고 싶은데 조금 더 부드럽게 쓰고 싶다. 그럴 때는 당연히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은 인물 사진 모드에서는 압승이에요. 네, 요게 이제 갤럭시의 사진이고 요게 아이폰의 사진인데 뭐 크게 놓고 보면 큰 차이 없으시죠? 그죠? 네, 이제 확대를 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요런 디테일들 가령 여기 나뭇가지에 선이 한 올 한 올 찍혀있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어디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제가?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요 왼쪽 윗부분 보실게요. 이게 갤럭시예요. 그래도 나뭇잎이 나뭇잎으로 보이시죠? 사진 같다는 느낌은 여전한데 자, 아이폰 어떨까요? 사진보다는 그림에 가까운 유화 같은 뭉개짐이 보입니다. 이거는 아이폰이 좀 열악한 환경에 처해졌을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인데 초광각 카메라는 빛이 풍부할 때도 생긴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주 넓은 초광각 카메라를 즐기시는 분은 저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추천합니다. 자, 이것도 비슷해요. 여기 이제 이파리 부분들 색수차는 좀 보이지만 깔끔하게 뾰족뾰족하게 처리가 되어 있다면 저희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 윗부분을 가보시면은 역시나 좀 뭉개져 있는 그죠? 그러한 느낌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아주 풍부하지 않다면은 갤럭시 쪽의 화질이 훨씬 좋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부분이 비슷한 샘플이 되겠죠? 요건 이제 갤럭시 쪽이고 아이폰 쪽도 역시 보시면 유화처럼 뭉개져 있죠. 이거는 진짜 아이폰 골수 유저들은 뭔지 딱 아는 현상이에요. 그냥 애써 말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아이폰은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유화처럼 뭉개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얘 왜 그럴까요 대체? 이런 디테일이 좀 아쉽네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크게 지장이 없는데 뭐 밝고 어두운 부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갤럭시를 보세요. 눈정화가 되는 느낌이 들죠. 전 진짜 이번에 같이 써보고 깜짝 놀란 게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정말 원본 그대로 쓰실 분들한테는 최적의 카메라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이폰은 뭐 원본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원본을 120%, 130% 살려서 쓸 수 있는 분들한테 정말 최고의 카메라예요. 그래서 보정이 취미이신 분들은 아이폰을 추천. 자, 이제부터 보여드린 사진은 왼쪽이 갤럭시, 오른쪽이 아이폰입니다. 보시면은 자, 갤럭시는 어두운 쪽 표현이 괜찮아요. 잘 보이죠? 그에 비해서 이쪽 보시면은 아이폰은 어두운 쪽이 좀 너무 거무튀튀하죠. 근데 밝은 쪽의 색 표현을 제가 봤을 때는 아이폰이 나아요. 보시면은 아주 세밀한 구분이 가능하죠. 그죠? 요거에 비해서 저희 갤럭시 쪽은 살짝 오버 노출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얀기가 좀 껴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놓고 봤을 때 밝은 쪽은 아이폰 승리, 어두운 쪽은 갤럭시 승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사진도 보겠습니다. 왼쪽이 갤럭시, 오른쪽이 아이폰이에요. 차이가 있다면은 아이폰 쪽이 조금 물 빠진 느낌이 될 겁니다. 이 보라색 부분 보시면 돼요. 갤럭시 쪽 보라색은 아주 정확한 보라색이 찍혔죠. 그에 비해서 아이폰 쪽 보라색은 살짝 회색기가 돕니다. 예, 그죠? 그래서 좋은 점이라면 아이폰 쪽은 뭔가 색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아이폰 쪽은 보정하시면 내가 내고 싶은 색감을 조금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갤럭시 쪽은 뭔가 보정해서 색감을 넣으실 거면은 아주 조금 넣거나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원본 그대로 쓰실 거면 갤럭시 노트 15 울트라, 그리고 보정을 하고 싶다면 아이폰을 좀 더 추천을 할게요. 예, 요것도 이제 제품 사진인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아이폰은 2배 줌이 끝이고
갤럭시는 5배 줌이 되기 때문에 요 완전 디테일이 다릅니다. 요 금속의 질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은. 근데 반대쪽 보시잖아요? 그냥 좀 뭐랄까 금속이 아니라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나죠. 실제로는 금속인데 뭔가 디테일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속이 금속처럼 보이는 갤럭시의 승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제품 디테일샷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노트 20 울트라 좋을 것 같고요. 배경 그림 이렇게 놓고 비교하니까 차이가 크죠. 이쪽은 아이폰이 승리다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사진도 이제 크게만 비교하겠습니다. 아까 확대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역시나 둘을 같이 놓고 보면 뭔 차이야 싶으시겠지만, 자, 모서리 쪽을 보면 차이가 크다 그랬죠. 이쪽 부분들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좀 납니다. 이 사진은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났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저희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인물 사진 모드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고 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라이카랑 맞짱을 띄울 정도로 아주 이 기능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DSLR이나 미러리스 느낌으로 이렇게 배경 흐린 인물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은 아이폰이 맞습니다. 아이폰이 맞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런 사진은 필요 없다, 난 그냥 화질 좋은 폰카를 원한다, 딱 요거 하나라면 뭘 사시면 된다? 그럴 때는 갤럭시를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전 이 사진 찍었을 때 정말 전율이 돋았거든요. 아, 이제 폰카가 이 정도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자, 아이폰이 어울리는 유저분들은 기존에 보정이 익숙하신 분들, 그리고 아이폰을 계속 쓰시던 분들 나쁘지 않겠죠. 또한 인물 사진 모드 좋아하시는 분들 꼭 아이폰 가셔야 되고요. 그에 비해서 나는 그냥 보정 안 한다, 폰카 자체가 화질이 좋으면 좋겠다, 자, 카메라 자체의 성능은 갤럭시 노트 15 울트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쓰고 있어요. 억울하면 뭐다, 둘 다 써야죠. 배경 날릴 거면 아이폰 쓰시고, 화질 좋게 찍으려면 갤럭시 쓰시고. 그래서 둘 다 없다면 둘 중에 나한테 더 어울리는 바디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 밖에 촬영 영상이나 찍은 사진들은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리고 오늘 물어볼 게 있다, 그러면 질문 댓글로 환영입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진작가 방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